세상의 별별 공포증 6이에요. 자, 사진 보세요. 어때요? 공포가 느껴지시나요? 어때요? 에? 김태희 공포증인가요? 아니요. 여자 공포증인가요? 아니요. 바로 미인 공포증입니다. 실제로 있어요. 미인 앞에만 서면 극도의 불안감이 느껴지거나 또는 고개를 들지 못하는 현상인데 정말로 심할 경우에 구토와 발작을 일으키기도 한대요. 그래서 이 남자들은요, 미인을 보면 이상 발작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미인이 아닌 여자들만 만난대요. 진짜야. 진짜 현실에서도 존재해요. 이거 서프라이즈에서 나왔었다. 근데 여기에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구냐? 바로 방시혁이에요. 본 적 있어요? 방시혁. 방시혁 씨, 제가 방시혁 씨가 공포감을 느끼고 있는 사진을 캡처해야 돼서 제가 방시혁 씨의 안티가 아닌데 이런 사진을 캡처해 온 점 정말 죄송합니다. 실제로요, 지난해 3월에 MBC의 놀러와라는 프로그램에 나왔어요. 그래서 방시혁이 막 입담도 좋고 뭐 되게 인기가 많아졌잖아요. 근데 여기서 자신은 미인 공포증이 있다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서 나는 김태희처럼 막 전형적인 그 미녀 얼굴은 너무 불편하대요. 너무 불편하대. 근데 보통 이게요, 과거에 예쁜 여자한테 큰 상처를 받았거나 트라우마지, 또는 자존감이 부족한 남자들한테 자주 나타나는 반응이라 그래요. 혹시 미인 공포증 있으신 분? 지금 바로 방송 끄세요. 지금 방송 공포증 나오면 어떡해? 네? 공포증이요. 저 때문에 공포증 나실까봐 제가 걱정이 돼가지고요. 뭐라고요? 공포증 없다고요? 없음 말고요. 되게 편안하시다고요? 얼굴이 길쭉하고 전혀 미녀가 아닌 것 같아서 좋다고요? 예, 저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게 근데 솔직히 지금 채팅창에 말을 못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솔직히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 이런 미녀 공포증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자존감을 키워야 된대요. 그래서 나는 못생겼으니까 나는 안 될 거야 라는 자기 비하적인 태도를 버려야만 이 증상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왜 이런 말도 있잖아요. 용기 있는 자가 미인을 얻는다. 용기 있는 자가 공포증을 극복하실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공포증 두려워하지 말고 다가와. 들어와. 괜찮아. 누나 괜찮아. 들어와 얘들아. 안 들어올 건 말고. 자, 이번에 5위를 소개합니다. 5위 조금 무서워요. 바로 무슨 공포증일까요? 자, 이 사진을 보고 여러분이 유추해보세요. 과연 다음 5위의 공포증은 뭘까요? 맞아요. 거울 공포증이에요. 이게 비춰진 내 얼굴이 되게 이상할 것 같고 그것까진 괜찮은데 내가 보는 거울에서의 나의 모습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처럼 느껴지고 또는 거울 속에서 괴물이나 어떤 귀신, 제3의 존재가 나를 바라볼까봐 두려움을 느끼면 이건 거울 공포증이 있게 되는 거래요. 아니 근데 뭐 여러분도 이런 거 느껴보셨어요? 거울에 뭔가 다른 게 보일 것 같다는 거? 예를 들어서 뭔가 막 공포 영화에서 거울 안에 있는 내가 다르게 행동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 어떤 분한테는 되게 트라우마로 작용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거울 공포증을 가진 사람들은요, 이 거울을 통해서 영적 세계와 접촉할 수 있다고 믿는데요. 그래서 거울이 근처에 있으면 다른 세상의 존재들이 거울을 통해서 나를 본다고 착각을 하는, 약간 정신적으로 약해진 거죠. 그래서 거울 보는 걸 너무나 무서워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론이 있어요. 게슈탈트 붕괴 이론이에요. 잘 들으세요. 게슈탈트 붕괴 이론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단어를 반복해서 계속 내 자신한테 말하다 보면, 그러니까 어떤 단어의 뜻이 있어. 근데 그 단어의 뜻이 다른 거라고 내가 되새겨요. 그러면 일시적으로 그 단어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그 단어를 생소하게 느껴지는 현상이에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거냐? 그런데 실제로 거울과 관련된 게슈탈트 붕괴 이론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 대학생 A와 B가 있었어요. 근데 그 둘이 실험을 하게 된 거예요. 실험 내용이 뭐냐면 거울을 하루에 몇 번씩 계속 보면서 거울을 보면서 너 누구야? 너 누구야? 너 누구야? 라고 계속 묻는 실험이었어요. 이 실험을 왜 해요? 그러니까 되뇌기는 거죠. 내가 머릿속에 나는 거울에 비친 건 나야 라는 게 우리는 인식이 되어 있는데 이걸 거울을 보면서 되새기는 거예요. 너 누구야? 라고 궁금증을 갖는 걸. 그런데 이 실험을 매일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몇 개월 만에 거울을 보면서 난 누구지? 쟨 누구지? 라고 해요. 그런 결과가 나온대요. 자, 그렇게 A와 B가 계속 하게 됐어요. 근데 얼마가 시간이 지났어요. 정말 시간이 지나고 A가 거울을 딱 봤는데 내가 아닌 것 같은 거야. 그런 이상한 기분이 들었대요. 그래서 A가 바로 나는 이 실험에 더 이상 참여하면 안 되겠구나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B에게 실험을 그만두자고 했어요. 근데 며칠 후에 B가 학교에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상하게 여겨가지고 A가 B네 집에 찾아갔죠. B는 이미 자신이 누군지 모르는 상태가 돼버렸대요. 그게 실험을 시작해서 그렇게 몇 주가 지난 게 아니었대. 그러면 왜 그렇게 빨리 실험 효과가 나타난 걸까? 나중에 보니까 B 방에는 거울이 3면이었대요. 좀 더 혼란이 온 거지. 하나의 거울 안에 나를 만난 게 아니라 3면의 거울 안에서 계속 넌 누구야? 넌 누구야? 넌 누구야? 넌 누구야? 넌 누구야? 넌 누구야? 네가 누구긴 디바제식하지 뭐. 유튜브 구독했어? 자꾸 요즘 개그 욕심이 자꾸 생기나 봐. 개그 욕심이 생겨요. 자, 이번에는 4위를 소개합니다. 이건 제 생각에 좀 평범할 수 있어요. 바로 구토공포증입니다. 이게 정말 이상한데 구토 물론 우리 다 싫지. 야, 구토를 좋아하는 사람이 어딨냐. 근데 나 또는 타인이 구토하는 거에 극도로 공포를 느끼는 거예요. 구토 소리 또는 행위, 구토 사진만 봐도 막 심장 박동수가 막 빨라지고 막 식은땀이 나. 난 그 정도는 아니거든. 난 그렇게 구토가 싫진 않아. 이게 공황장애의 일종으로 간주된대요. 많은 지금 채팅창에 이건 그냥 더러운 거 아니에요.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근데 실제로 공황장애의 일종이래요. 그래서 여기에 신경불안증 또는 우울증까지 같이 올 수도 있대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상태가 악화되면 대인기피증으로 간다고 해요. 참. 이 구토공포증이 있는 사람들은요, 배가 아프다는 사실이 굉장히 공포스러워요. 왜냐면 내가 배가 아프면 혹시 나 토하지 않을까? 배가 아프면 토할까봐 불안해져요. 그러면 그게 스트레스로 작용이 되고 배가 더 아파요. 그럼 또 불안해져요. 그럼 또 토할까봐 불안해져요. 구토할 것 같아요. 이래서 이 모든 게 막 공황 상태가 되는 거예요. 물론 일반인들은 이해하지 못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구토공포증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걸 이렇게 이해를 해보면 그 사람들 안에서 이건 엄청난 공포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예 배가 아플까봐 집 밖에 못 나가는 거야. 구토할까봐. 그리고 이 단어만 들어도 막 공포증을 느끼고요. 실제로 여러분 별로 구토공포증 환자가 없을 것 같죠? 근데 인터넷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구토공포증 협회 회원수가 비행공포증 회원수보다 5배나 많은 적도 있었대요. 실제로 존재하는 공포증이라고 합니다. 안타까워요.